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의 유형에 들어오지만, 자, 계약이 먼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30일에 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자, 유효로 갑니다. 왜? 계약서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한쪽만,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만 계약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 그럽니다. 계약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상대방은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계약서,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이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만 무효가 된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률 계약에 의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 그럽니다. 계약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원칙이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도 나와의 같은 생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지 않냐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을 해야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로 갑니다. 원칙은 계약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럽니다. 계약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그 한쪽 일방의 지인이 아님을 계약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가 유효와 무효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는 계약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 그럽니다.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란 지인은 자, 비진이 표시라고 그러죠. 자, 비진이 표시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일단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한쪽만 알고 있다 이거죠. 자, 의사표시 계약서와 다른 생각을 자기는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왜? 상대방은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계약서대로 효력이 발생시킨다 그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다는 것은 악이라겠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이 있다는 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무효로 한답니다. 그때는 상대방도 다 알았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효력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서 이면에 다른 진위를 모르고 또는 알 수도 없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일단은 효력이 유효가 됩니다. 선이 무과실일 때는 효력은 유효가 되고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효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을 상대적 무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조건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 수가 없죠. 자, 선의는 항상 추정하기 때문에 선의와 무과실은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유효가 되나 이것을 무효로 만들려고 싶으면 표의자가 자기의 계약서대로 다른 생각을 너도 알았자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하고 입증을 해야지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와 과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 것만 알고 있으면 다 풀리는 문제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한쪽은 상대방의 계약서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은 선의와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계약은 유효이고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비진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특정한 의사표시 즉
표현된 계약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진이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또는 표의자가 의욕하는 의사일 뿐입니다. 표의자가 의욕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사이고 특정한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 특정한 의사표시, 말하고자 하는 의사일 뿐이지 자 진심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생각까지를 진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진이가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 이게 진이란 말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 의욕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된 의사가 진이지 진이란 마음속에서 바라는 진정한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진이 표시의 진이란 특정된 의사 또는 표현된 의사, 의욕하고자 하는 의사의 일종이지 마음속에 바라는 생각은 아니다. 정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비진이 표시의 특성은 비진이 표시의 동기나 이유는 비진이 표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의 동기, 이유는 비진이 표시에 영향이 없어요. 표현된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자, 비진이 표시를 한 자는 자기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 비진이 표시를 한 자는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한번 도달하고 나서 자, 함부로 취소할 수가 없죠. 취소는 반드시 착오, 사기, 강박만 해당합니다. 비진이 표시는 착오, 사기, 강박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달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표의자 한쪽은 알고 있어요. 내가 표현된 의사와 그리고 내 본심은 의욕하고자 하는 의사는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표현된 의사와 의욕하고자 하는 나의 의사는 진이는 분리치하고 있다는 것을 한쪽은 알고 있으면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표현된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킨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는 표의자 한쪽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착오는 아예 몰랐던 걸 말하고 자기는 뻔히 표시와 진이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과 또 통정이 없죠. 상대방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한쪽은 모르고 한쪽은 당연히 상대방은 계약서 표현된 의사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거고 표의자는 표시된 의사와 진위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자, 이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은 계약이 유효로 갑니다. 상대방은 계약서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원칙은 무조건 유효로 갑니다. 상대방의 소유권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비진위 표시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소유권을 무조건 취득합니다. 원칙은 계약이 유효니까.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자,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이라는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인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가 전득, 다시 매매하는 것은 선의하기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유효입니다. 이 상대방 계약 자체가 원칙은 유효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유효를 전제로 해서는 그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상대방이 유효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제3자, 나머지 계약을 일으키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적으로 이제 무효가 됐을 때부터 비진위 표시에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죠. 자,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자기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다, 악이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다, 이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소유권이 이제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을 하면 상대방은 다시 표의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을 하면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소유권을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악의와 과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에게 다시 재산을 넘기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왜? 상대방이 악의와 과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고 계약한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효가 됐을 때는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비진입 표시에서 상대방이 유효가 됐을 때, 원래 계약은 원칙은 유효라 그랬죠. 원칙은 유효가 됐을 때는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상대방이 무효로 입증이 됐을 때만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의적으로 비진입 표시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유효이고, 자, 무효가 되려면 표의자가 자신의 진위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지 않냐, 또는 알 수도 있었지 않냐고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자,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라 그러죠.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다는 경우죠. 이럴 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입 표시 당시 알았답니다.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를 안 경우 그러면 악의가 있다 이거죠. 이럴 때는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몰랐더라도 그 점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만 있어도 무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다. 그죠? 과실이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면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무효인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전득한 제3자는, 무효인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상대방은 다시 본인에게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효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자, 선인 경우에만 유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자,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상대방 또는 무효인 상대방, 자, 알 수 있었던 상대방. 자, 상대방은 비진입 표시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무효인 상대방부터 전득한 제3자는 누구만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근데, 자,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라 그랬죠. 유효인 상대방은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모두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니, 유효인 상대방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팔 자유가 있죠. 자, 그래서 유효인 상대방한테는 선의 악이 구별 없이 소유권 취득하지만 무효인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비진입 표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자, 비진입 표시의 제3자 유효 요건이죠. 자, 여기서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계약한 선의의 제3자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자,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고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와 그다음에 비진입 표시에서 무효인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비진입 표시의 무효를 본인이 입증을 했어도 그 무효인 상대방이 선의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무효인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유권은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와 비진입 표시에서 무효인 상대방은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주 중요하죠.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딱 정리하면 되겠죠. 자, 상대방이 악이랍니다. 상대방이 악이인데 또 그 제3 상대방은 병이, 그러니까 선의가 될 때는 그 선의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무효인 상대방은 소유권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자, 선의의 제3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면 선의의 제3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그런데 악의의 상대방이 있다고 해서 악의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데 다시 선의의 제4자한테 넘겨갔다 하면
그 선의의 제4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고 병이 선인 경우 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이 악인 경우에도 이미 병이 선이기 때문에 선이 이후에는 선이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관계는 한번 제3자가 선이면 그 뒤에는 선이 악이 관계없이 모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병이 선이면 다시 토지를 매수한 정이 악인 경우에도 정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로 갑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 수익자는 말이 제3자지 우리가 말하는 계약 관계를 일으키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요거 무효인 경우에 요약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거 선의 악이 관계없이 제3자는 법률 관계를 일으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는 요약자는 계약 관계가 무효나 해제가 되면 이 수익자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통정 표시와 그 다음에 비진위 표시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우리가 말하는 계약 관계를 일으키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디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대리인 행위의 기준입니다.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당연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죠. 자, 모든 계약은 계약 현장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뭔만 빼고? 궁박만 빼고. 궁박은 절대 계약 현장에서 일으킨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자, 대리 행위가 있다 하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행위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에 있어서도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이 진위의 여부는 계약 현장에 있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박만 본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자, 대리권 남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을 위한다든가 그러니까 횡령할 의사로 돈을 가지고 도망칠 의사로 대리인을 했다든가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익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 그럽니다. 본인이 횡령한 것도 포함해서 자, 이 대리권 남용도 어차피 이 사람을 대리로 지명을 한 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비진위 표시와 규정이 똑같다. 그러면 되겠죠. 대리권 남용, 횡령 딱 나오면 본인이 원칙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본인이 상대방도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 비진위 표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되겠죠.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의 횡령의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배임적 행위를 대리권 남용이라 그럽니다. 대리권 남용이 되면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진위에 관한 표시를 적용한다는 말이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본인이 상대방에도 너는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지 않냐 하고 입증을 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비진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디에서? 대리권 남용의 이론에서. 자, 그래서 원칙은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유효인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 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렇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횡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 있는 경우를 입증할 때는 본인 또는 회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대리의 무효인 대리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칙은 본인이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 대리권 남용은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유추 적용된다. 그런 문장이 맞는 말이죠.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계약이 무효가 돼서 다시 자기가 반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또는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그럼 되겠죠.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을 상대방이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스스로 선의와 무과실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선의와 무과실은 원칙은 국가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와 무과실은 가만히 있어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선의와 무과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선의를 증명해야 된다 하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 말이죠. 상대방이 악의를 증명해서 반환을 받는 거지 본인은 선의를 증명하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자,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입증이 됐답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의 악의와 과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받는 거죠. 악의와 과실이 입증이 되면 상대방은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악의와 과실이 입증이 되면 돌려줘야죠. 근데 그것을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더라도 을은 상대방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악의와 과실이 입증이 됐으니까 돌려주는 거지, 선의와 무과실이 그대로 추정이 되면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의와 과실이 입증됐다 해서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반환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비진위 표시에 적용되는 거, 비진위 표시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원칙은 유효이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무효가 된다는 규정을 적용되는 거,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적 해석이 가능한 적용되는 것은 원칙은 유효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악의와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이중적인 해석이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은 유효죠. 하지만 상대방이 뻔히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았을 때는 그 단독행위가 적용받지 않겠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가 유추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다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유효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 철회, 해제, 해지, 동의, 취소, 추인, 채무 면제, 상계, 이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비진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관계가 없는 법률 행위도 비진위가 적용됩니다. 계약은 당연히 적용되고 대가 관계 없는 법률 행위 가장 중요한 게 기부와 증여가 있죠. 상대방의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편무계약에서도 비진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증여할 의사가 없음을 뻔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증여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는 법률 행위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 관계가 없는 법률 행위, 기부나 증여는 불공정 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법률 행위는 대가 관계가 있는 법률 행위만 적용되는 거죠. 대가 관계가 없는데 불공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없는 법률 행위는 불공정 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진위 표시는 적용됩니다. 비진위 표시, 증여와 기부는 비진위 표시의 적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와 증여는 상대방에 표시하면 비진위 표시가 적용된다 하면 되겠죠. 자,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 사직의사가 없는데도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강요해서 징수를 하면 그것은 근로법 위반으로 그것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뻔히 대표자가 이 직원이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강제로 사직서를 썼다 해서 사직서대로 의사를 효과를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는 비진위 표시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라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마음대로 대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준임 표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준임 표시가 적용되는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사직행위, 그 다음에 대가관계가 없는 기부나 증여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단독 의사표시,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에 비준임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비준임 표시 적용이 되지 않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비준임 표시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반드시 계약이 유효가 되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준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법률 행위는 언제나 유효인 계약은 자, 사인의 공법 행위가 있습니다. 자, 국가와 관련되는 행위는 비준임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 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우리가 그 본심을 알았다 해서 다시 물르고 무효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간의 공법행위는 비준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무조건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식 인수 청약처럼 대량 거래의 상사행위, 회사의 업무적인 행위는 자, 그대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적인 행위는 자, 비준임 표시가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퇴직의 의사표시. 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준임 표시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만 비준임 표시가 적용되지,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서는 자, 사직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퇴직 권유만 했지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케 하지는 않았어요. 사용자의 퇴직 권유로 인한 의원 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자,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제출한 사직서는 자,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용자의 권유로 인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비준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 행위 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 회사의 업무적인 행위 자,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자, 은행 대출로 인한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은행의 주채무자로 자기가 서명 날인했다는 것은 통장에 개설했다는 거죠. 통장 명의자가 주채무자로서 의무를 지는 거지 비준임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대출로 인한 주채무자의 서명 날인한 자는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 을이 주채무자로 서명한 경우는 을이 서명했으니까 을이 주채무자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답니다. 명의를 빌려줬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비록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당연히 자기가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시는 비준임 표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을이 이런 사실을 단순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을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은행이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으로도 통정 허위 표시나 비준임 표시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은이 단순히 알고 있더라도 을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갑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을을 위해서 갑이 스스로 대출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답니다. 그러면 갑은 대출금 상환 채무를 지는 겁니다. 자, 통장은 개설은 반드시 통장 실명제로서 자, 자기가 개설한 통장은 자기가 채무 부담 행위를 집니다. 그래서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에 대출 약정에 관한 서명 날인했다. 그러면 그 자는 비준임가 적용되지 않고 주채무자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학교 법인이 학교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했답니다. 학교 법인이. 자, 금원을 대여한 은행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위 교직원들의 의사는 금전대차에 가서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므로 비진위로 무효가 되지 않고 각각의 교사들이 주채무 반환 채무를 집니다. 그래서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은행 대출로 인한 주채무자의 서명 날인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고 서명 날인한 자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하나만 은행이 양해했을 때 은행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양해를 했다는 단어가 나오면 그 주채무자의 관계는 통정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될 뿐입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 자체가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건 딱 하나만 나옵니다. 은행이 양해했을 때는 통정허위표에서 계약관계가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조건 주채무자로서 계약관계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비진위가 적용될 경우는 없다. 자, 주채무자 통장 개설로 인한 것은 비진위가 적용될 경우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강박으로 인한 행위도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고 차고사기 강박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강박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절대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강박으로 취소가 하면 되는 거죠. 취소 사유일 뿐이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비진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징계했다 하더라도 표의자는 마음속으로 진정을 원하지 않아서 강박을 당했으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비진위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박으로 취소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자, 문장에 강박이 나오면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비진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 표의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건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로 뺏겼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뿐입니다. 자,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증여한 건 무조건 비진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증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강박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의사표시는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될 뿐입니다. 문장에 증여와 강박이 떴다. 그러면은 비진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취소 사유일 뿐이다.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비진위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걸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진위가 적용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대가 없는, 그 다음에 법률행위,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는 비진위가 적용돼서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 무조건 유효인 것은 자, 은행 대출로 인한 자, 주채무자 서명 날인한 자는 무조건 비진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상사 행위, 그다음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스스로 자의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박이 뜨면 취소 사유지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하시면 됩니다.